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공약 추진 상황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원만히 진행 중인 부평구의 공약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숙제를 안고 있는 공약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평의 경우 주로 군부대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숙제를 안고 있는 민선 7기 부평구의 공약들 이재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부평 미군기지의 일부가 81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평 미군기지를 반환해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부평구의 공약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평 미군기지 내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조병창 병원 건물의 오염 정화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부지의 유류 오염 농도는 최대 2,553mg/kg으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의 5배 이상 높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오염 정화를 위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 이에 건축 역사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증명할 중요한 유적인 만큼 건물 철거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완벽한 오염 정화가 필수. 해당 지역의 경우 당초 오는 12월까지 오염 정화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오염 정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 잔여부지 반환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양환경 정화는 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역사적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윈윈하면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건강한 지역사회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자체가 그런 좀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지자체도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공약은 청천동 공병대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부평구는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복합 쇼핑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부평구는 복합 쇼핑몰을 포함해 폭넓게 개발 방향을 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 같은 이런 현대형 상권은 지금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서구나 연수구도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데 부평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이런 혜택이나 편의를 왜 부평구 주민들은 힘들게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참. 그런데 인천시가 준주거지역과 근린사업지역에 3,000제곱미터 이상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역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뜻인데 공병대대 부지 내 복합 쇼핑몰 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복합 쇼핑몰 건립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평구는 조례에 예외 조항도 있는 만큼 지역 주민과 골목 상권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복합문화 쇼핑몰을 포함한 그런 제안을 할 경우 개정된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을 고려하고 그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소상공인의 의견 수렴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약은 삼보급단 이전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국방부와 인천시는 삼보급단 이전을 포함한 지역 내 군부대 재배치에 합의했습니다. 삼보급단 주변 지역인 산곡동 주민들은 이를 크게 반겼지만 반대로 삼보급단을 포함한 군부대가 집적화되는 일신동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부천 지역의 군부대도 일신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기 군부대 이전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난리인데 자기들 살자고 딴 우리 부평구 죽이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이거를 또 부평구청장은 이걸 승인해 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올해 9월 기준 부평구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91.4%입니다. 전체 공약 이행률은 높지만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